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권 말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폭로가 나오고 있고요. 정권은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말이죠, 차기 대권에 벌써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차기 대권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이러다가 조기 대선 멀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정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시청하시기 전에 바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그 다음에 추천 버튼 누르고 바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권 말기예요. 사실은 뭐 이게 한 1년 정도 남고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뭐 3년도 더 남았는데 대권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겁니다만, 네.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이제는 문제는 됐고 다음 누가 될까 이런 관심인데, 특히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할 거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오마이뉴스를 한 건데, 이걸 보면 판도가 물론 우리 예상대로도 있지만 조금씩 밑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아직까지 이게 여기 나온 이름들을 보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위에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낙연, 황교안 5차 범위 접전이고요. 어우, 황교안 총리 셉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거 신기합니다. 네. 예. 오세훈 상승. 이재명 오세훈 상승. 요 부분도 한번 참 표가 대단합니다. 표를 표를 일단 올려볼까요? 올려보겠습니다. 예. 표를 올려보겠습니다. 표 올라가라. 네,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범여권 무당층, 예,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19.2%, 이재명 11.7%, 박원순 10.7%, 그 다음에 김경수 8.7%, 심상정 7.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여권 그리고 무당층도 조사했습니다. 황교안 22.5%, 그 다음에 오세훈 14%, 그 다음에 유승민 9.3%,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9.0%,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여당층이니까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죠. 의미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사가 있습니다. 전체 조사가 좌측 까만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낙연 13.9%, 황교안 13.5%, 그 다음에 이재명이 9%, 그 다음에 오세훈이 8.6%, 박원순이 8%, 그 다음에 김경수가 7.3%, 유승민 7.2%,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6.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를 떠나서 트렌드 조사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희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13.9가 되고, 네. 황교안은 올라가서 13.5. 그러니까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네. 0.4%포인트 차이로 붙어버렸고, 또 괄목할 만한 거는 죽었다 하던 이재명이 살아났습니다. 네. 9.0%, 3등. 그 오세훈, 다크호스로 등장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전에는 오세훈은 이름도 저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4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야 합해서인데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오세훈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이 의외로 오세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오세훈 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가 인지도 이런 0.6% 면에서는 차이. 상당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재명과 오세훈한테 졌을까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는 재판 받고 있고요. 네. 7.3, 이거는 뭐 김경수는 뭐 어쨌든 간에 인지도라든지 문재인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서 그런 거로 보이고, 자, 유승민이 확 내려갔습니다. 네, 유승민이 확 내려갔어요. 유승민이 과거에는 뭐 3등, 2등 예, 했어요. 황교안과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아주 찌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예, 뭐 김경수, 오세훈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최근에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6.2. 그렇지만 6.2와 그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쨌든 그 한동안 미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 심상정은 역시 정의당 중에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김부겸, 안철수, 손학규 뭐 거의 뭐 이제는 조금
이제 잊혀져 가고 네,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죠. 예. 김부겸은 생각보다는 대권 주자는 별로 못 드네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예. 특히 여기서 이제 눈부시게 우리가 지명할 것은 야권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아니 여권은 이재명, 야권은 오세훈 두 명이 조금 약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뭐 이게 좀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 이낙연 총리의 이 수치는 거품이죠. 예, 왜냐하면 일단 1월 1일 날도 뭐 KBS 9시 뉴스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옹호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그를 따르는 정치는 함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세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잘 나갈 때 이낙연. 그런데 문재인이 떨어지니까 이낙연도 좀 떨어지는 중이고 오히려 이재명은 문재인과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권이지만 야권 같은 여권. 그렇죠. 문준용을 이야기하면서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조금 삐딱한 네. 반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삐딱한 여권이기 때문에 3등으로 치고 올라온 거고 오세훈은 좀 특이합니다. 오세훈은 원래 보수 진영 인사긴 하지만 한동안은 활동을 안 했습니다. 예, 활동 안 했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한국당 입당하면서 스팟라이트를 받았는데 굉장히 짧은 한두 달 사이에 지금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수에 대한 기대가 오세훈으로 갔다면 무슨 말이냐면 오세훈이 잘한 것보다도 보수 쪽, 그러니까 과거의 이 조사를 보면 전부 다 1등부터 뭐 상위권은 진보 쪽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치고 올라오는데 보수가 이제 보수 전반적인 정치가 복원되다 보니까 아, 우리 보수 쪽에 사람 누구 없나 보니까 오세훈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거는 보수 정치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뭐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예. 박원순은 그동안 박원순에게 주어졌던 기회에 비해서는 너무 못하죠. 예, 5등 기대 이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김경수는 뭐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이게 정치인인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하고 그쪽은 있는 예, 거죠.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생각하는 김경수는 별거 아니지만 그쪽 동네에서는 인기가 네. 좋다. 그다음에 어, 유승민은 뭐 지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예. 때 말씀하신 부분과 좀 덧붙인다면은 이낙연 총리는 지금 문재인과 함께 엮어서 지지율이 떨어질 그런 일만 남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간 보면 예. 좀 지지율은 높지만 현실 정치에 지금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검증이라는 논란이 있다면 예. 또 아직까지 빠질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 네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뭐 홍준표 대표 포함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앞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죠.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골격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골격. 네. 그리고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이 여당에서는 지금 그 이재명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돋보이는 활약 이게 아주 앞으로 향후 지지율과 전국의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지금 신 대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저 지금 보니까 숫자로 나타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숫자를 보니까요. 일단 이낙연 총리는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1.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황교안 전 총리는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이재명 오세훈인데 이재명은 놀랍게도 2.0%포인트 올랐습니다. 아, 확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오세훈은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서 그렇고 반면에 박원순 시장은 0.7%포인트 내렸습니다. 김경수는 0.4%포인트 올랐고 유승민은 0.4%포인트 올랐다는 게 실점이고 네. 심상정은 1.3%포인트나 내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막 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한 명이 갖고 있는 숫자들이 뭐 6%에서 한 13%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네.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트렌드는 보여주는 트렌드는. 트렌드를. 그러니까 이재명, 오세훈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낙연은 좀 꺾였고 황교안, 뭐 홍준표 뭐 등등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든지 요동을 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잠룡으로 이야기했던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너무 안 나와요.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낮고 안철수 근데 전 찍어졌어요. 대표는 안철수를 거의 뭐 뺐네요. 존재감이 없어져 예, 버렸어요. 거의 뭐 사라져버린 듯한 네, 사라져버렸습니다. 3.4%. 손학규 대표는 현재 대표인데도 2.5%.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종합적인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각 분야별로 한번 분야별로. 진보는 진보대로, 예, 예. 보수는 보수대로 한번 또 보시죠. 예.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겠습니다. 자, 법률권 이낙연 앞서고 있습니다. 예. 뒤를 이어서 이재명 11.7%, 박원순 10.7%, 김경수 8.7%, 심상정 7.4%. 예.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이재명의 그 상황이 가장 돋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안희정 날라가고 뭐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이가 생명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확연히 보여요. 그전에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2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이 2등. 그다음에 다음 보수로 한번 가볼까요? 보수로 한번 또 다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보수. 예, 보수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가려져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22.5%,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4%, 유승민 그다음에 9.3%,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9.0% 예, 이렇게 나옵니다. 뭐 네. 밑에 이제 뭐 저쪽 편 사람들도 들어오니까. 예, 근데 예. 이걸 보면 일단 이 네 명이 확실한데 이 중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 조금 정체성이 애매한 분이고 네. 뭐 한국당을 복당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보수 진영 주자 같지는 않고 일단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확실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 세 분이 보수 쪽은 지금 현재는 대표주자로 다음 차기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지금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뭐 드러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분들 말고도 뭐 김문수 지사나 등등이 또 약진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숫자로 나타난 걸 보면 약하죠. 예, 안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간의 경쟁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요. 예. 이번 2월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높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당대표를 맡아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완전히 굳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가 뭐 문재인 무너지고 당대표 고생하고 그때 나중에 나 대선 나갈 거야 하면은 완전히 뭐 그렇죠. 그냥 뭐 날로 먹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또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대표가 당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지금 행보가 잠옷 궁금하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패했는데 또 나와서 대표를 한다. 뭐 되면은 완전히 또 신임을 받는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대권에 갈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나갈 건가 말 건가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가장 지금 그래서 몸이 좀 가벼운 사람은 오세훈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과 홍준표를 섞어놓은 듯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일단 오세훈은 이름만 들어도 인지도 깡패입니다. 네.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가 알죠. 있고 몸은 최근에 들어왔지만 이제 몸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간에 몸을 굴리고 있는 게 오세훈이고 반면에 황교안은 인지도 깡패인데 몸을 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일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황교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지만 일단 신비주의 속에서는 인지도는 1등입니다. 네. 반면에 홍준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방선거 패배하고 또 이제 뭐 막말 논란 등등을 통해서 피해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저 사람은 조금 더 자숙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좀 도박일 수가 있는 게 당대표가 되면 저는 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죠. 문제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미래가 없죠. 대권까지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홍카콜라 TV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기회는 옵니다. 오죠. 왜냐하면 또 이분이 뭐 프리덤 코리아 등등 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안 났더라도 기회는 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대한 유혹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오세훈은 근데 무조건 당대표 이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세훈이 대표에 당선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내 일부 반발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도 여러 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합집산 서로 손잡고 하다 보면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만 보면 알겠지만 한국당 당원들은 아마도 미래를 본다 그러면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뽑지 지금 현재 뭐 당원들 많이 확보한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이 세 분이 제일 유력하게 유력하다. 예,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명 중에서 당대표들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고 그렇지만 여기 안 나왔던 뭐 정우택이라든가 뭐 심재철 뭐 또 누굽니까 주호영 뭐 김진태. 김진태 뭐 많습니다. 지금 후보 거론되는 분들이 김문수 지사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분들도 뭐 당대표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모르는데 그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이 세 분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기회 많죠. 예.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또 당원들도 당원들이지만 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우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분 저희가 아주 예의주시하게 바라볼 수뿐이 없고 예. 저희가 이번 새 1일 아유. 특집으로 세 분을 다 장단점을 우리 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했죠. 정말 화제입니다. 화제입니까? 황교안 총리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릭수로만 보면 클릭수만 거기서 지금 유튜브 인기 방송으로 올라갔는데 뭐 제목 때문인지 관심 때문인지 뭐 저희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뭐 똑같이. 절대 뭐 어떤 편향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꼼수가 있었던 건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는 말이죠. 장점만 보고 서로 살려주면서 누가 되든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돼도 밀어줘야 되고 또 황교안 총리가 돼도 밀어줘야 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돼도 밀어줘야 되고 지금 우파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이래서 좋지만 또 이러면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지만 이쪽 세력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 또 이 사람은 막 욕을 하고 하지만 아니야 제일 똑똑한 게 이 사람이야. 뭐 다 사람들마다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수는 가능하면 욕하기보다는 손잡고 장점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게 그래서 신의 한 수가 우리는 사실 클릭수 포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년 아침 일요일 날 기분 좋게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분을 나란히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들 보시라. 그거 좀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비판은 거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안 했죠. 대부분 좋은 말씀 드린 이유가 신년에 득담도 하고 또 맞습니다. 이래야지 이분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각자.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수파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이 그래야 잘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한테 맡긴 게 한 번 더 가면 거덜납니다. 거덜납니다. 저쪽은 뭐 20년 집권놈, 100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카콜라 TV에서 초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초대하면 또 갑니다. 그러니까 맞기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원이 거기 가시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일로 오고 요 조건이면 저희가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좀 많이 생기고요. 우리 애국진영의 인사들이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열심히 화이팅!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화이팅! 황교안 전 총리도 화이팅!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꾸 약점만 찾고 또 비난만 하다 보면은 내부 총질로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니까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황교안 총리를 사랑하는 분들도 지지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제 바꿔야 되겠어. 그런 희망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걸 잘 읽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막 응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